자, 이번에 볼 교재는, 자, 화면 이제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준 이 문제집 뒤편에 보면은, 중간쯤 넘겨보면은, 문제가 한 세트 더 붙어 있어. 페이지로는 40페이지, 운동과 에너지 부분입니다. 40페이지 가보면은, 이렇게,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 찾았는가? 제안은 여기 찾았니? 송현이도 마찬가지야. 송현이도 이거 선생님 프린트해 줬습니다. 프린트해 준 거 뒷부분에 보면은 문제가 따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송현이 찾았고, 승현이는 국, 또 없어요? 울고 앉아있네요, 또. 너 아예 교재가 아예 없냐, 지금 이거? 있어요? 교재 있으면은, 중간에 넘겨보면 나올 거고. 제안은 있어? 저게 문제야. 그런데, 몇 페이지예요? 야, 40페이지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들었냐? 40페이지. 일단은 아니냐고? 40페이지 이거 내용 안 나와, 이거? 맨 앞에 40페이지 말고, 이놈아. 맨 앞에 40페이지 말고, 중간에 넘기다 보면 중간쯤에 다시 새롭게 문제가 또 시작돼. 이거 내가 중간에 한번 내가 나눠놨어야 되는데, 나눠지를 않아가지고. 넘기다 보면 뒷부분에 다시 한번 1단원부터 또 세트가 아마 반복됩니다. 문제편이 있어요, 문제편 또. 40페이지 찾았지? 자, 뭐야, 제한은 있어, 없어? 요 부분, 문제, 제한 없어? 있어? 야, 얘 두 마리는 어디 갔냐? 시훈이랑 윤서. 갑자기 뭐 갑자기 사라졌어, 이것들은. 뭐 수업 끝난 줄 알고 간 거 아니야? 야, 이거, 바보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도 우리가 다는 못 풀고요. 시간 관계상 다는 못 풀고, 풀어봐야 될 문제, 몇 문제만 좀 골라서 문제를 풀게요. 10번 문제를, 아니야, 10번. 음, 음, 2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아니, 2번 문제는 됐고, 2번 문제 하나 봅시다. 왜? 승현이 왜? 편의점. 야, 걔들 지금 어디 학원에 있냐? 둘이 만나서 편의점을 간 거야? 웃긴 애들이네. 스카야? 아니, 야, 지금 쉬는 시간이 아까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해가지고 편의점을 가냐? 그거 좀 있으면 끝나는데, 좀 있으면 안 끝나는구나. 7시까지구나. 동방하고 남정만 끝나는구나. 6시에. 에이, 에이. 이거, 화면 공유 끌게요. 이제 대충 어딘지 알겠죠? 어딘지 알겠으니까 화면 공유 끄고요. 칠판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식을 좀 써야 되니까, 물리 과정이라. 네. 칠판을 한번 봅시다. 자, 어디냐면요. 문제집 뒤편에 문제 세트가 문제들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거기에 P40부터 시작합니다. P40부터 저는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시은이도 어딘지 잘 참고해서 찾아보시고, 지금 어딘지 지금 신나게 계속 설명을 했어. 어디 푸는 건지.
이 문제집 뒷편에 문제집 한 세트 더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40페이지 추가 문제들이에요. 또 이것도 아까 이따가 또 저기 누구야 윤서 오면 또 어디 하나요?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또. 자, 2번 문제 볼 겁니다. 그림은 기차 A와 B가 600m를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A와 B는 600m 이동하는데 각각 12초, 15초 걸렸다. 자, A는 두 개 뭐냐면 속력비를 구하래. 자, 시간분에 몇 초? 12초분에 600m 이동했고요. B는요, 15초 동안에 600m를 이동했답니다. 요게 A의 속력이고, 요게 B의 속력이야. 아, 같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럼 A의 속력과 B의 속력이고, 그 둘 속력의 B, 얘 두 개는 몇 대 몇입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자, 물론 600을 10을 약분하고 다 좋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얘 대 얘를 물어보니까 통째로 분자끼리 약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600은 동시에 날려버립시다. 그리고 12와 15의 최종 배수가 얼마니? 60이지? 그 60을 곱해보면 12에 60 곱하면 얼마? 이 전항과 후항이잖아. 얘 대 얘. 그러면 전항에도 60 곱하고 후항에도 60 똑같은 수 곱해도 되는 거지. 전항에 60 곱하면 얼마입니까? 5 나오죠? 요래. 여기 60 곱하면 얼마입니까? 4 나오죠? 4 이렇게. 간단하지? 그래서 그냥 이 통째로 몇 대 몇 놓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답은 5번이네요. 5대 4. 자, 계산도 좀 영리하게 하면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 해보시고요. 4번 문제는 지금 안 할게. 4번이 뭐냐면 속력이 가장 빠른 거. 속력의 단위들이 킬로미터, 초, 시간 등등등으로 다양하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단위를 통일시키면 돼. 미터 퍼 세컨드로 다 통일시키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넘어가고요. 자, 5번. 표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4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 구하기. 자, 평균 속력 많이 씁니다, 우리가.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은 뭡니까?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야. 그럼 이 문제에서 전체 걸린 시간이 4시간이가 되겠지. 4hour. 4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이동한 거냐? 그 표에 보니까 4시간 동안에 총 240km를 이동했네. 요것만 중요한 거라고. 중간에 뭐 몇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전체 4시간 동안에 전체 240km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60km per hour가 평균 속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요. 간단하게 3번이라고 나오고요. 됐죠? 나머지는 다 쉬운 거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했던 거랑 겹치거나 똑같은 문제는 다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잠깐 볼게요.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8번. 8번 문제는 내일 또 풀어봐. 근데 8번에서 뭐만 볼 거냐면 위에 가로등과 사진 그림만 볼 거야. 찰칵 다 똑같이 이렇게 찍혀 있죠? 그럼 이거 딱 봐도 무슨 운동입니까? 등속 운동입니다. 그림 보니까. 그림상에 물체 간격이 변하지 않았잖아. 일정하게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등속 운동이야. 9번 문제. 이런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를 옳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그럼 1번 바이킹이 있는데, 바이킹. 바이킹은 이런 겁니다. 자, 천장에 끈이 매달려 있고,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동 운동과 똑같은 거지. 왔다 갔다. 참고로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이거 뭐 진자 운동이라고 불러. 진자 운동. 그럼 이런 진자 운동은 속도가 막 변합니다. 갔다가 잠깐 섰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다시 섰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여기가 가장 밑으로 내려왔을 때 가장 빠른 거야.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속도가 막 변합니다. 자,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막 변하는 그런 지랄 같은 운동을 해요. 이건 등속 운동이 아니죠. 이번 문워크는 답이네요. 문워크는 뭡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G까지요. 이렇게 같은 속도로 이렇게 쫙 가는 게 이게 문워크. 3번 대관람차. 야, 대관람차가 뭐지? 이거 아니냐?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 이렇게 천천히 도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게 대관람차 아닙니까? 이런 대관람차는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 속도가 이거 대관람차는 속도가 등속 운동합니까? 자, 4번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는 어디 공장 같은데 물 걸리면 공장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 컨베이어 벨트. 그거 등속 운동을 하지요. 등속 운동 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아니네요. 5번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죠. 에스컬레이터도 가발 타면 이렇게 간속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등속 운동을 합니다. 자, 3번 등속 운동 안 합니다. 이거 대관람차 등속 운동 아니에요. 이거 무슨 운동입니까? 원운동이지. 원운동. 원운동은 막 속도와 방향이, 그러니까 속도가 방향이 막 변해서 그래. 여기 있는 애는 어디로 운동합니까? 이쪽으로 운동하고, 여기 있는 애는 이쪽으로 운동하고.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한 얘기인데, 원이 있고요. 이 원에 접하는 원을 접선이라고 불러, 접선. 그 이 원에 접하는 이 점을 점이라고 불러, 접점. 자, 원에는 항상 중심이 있지? 이 중심과 접점을 이으면 이 노란 선이 요게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야. 반지름이 등장을 하고요. 이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수직입니다. 항상 수직이 되는 게 접선이야. 물체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물체의 원운동을 할 때,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항상 접선 방향이야. 항상 접선 방향. 따라서 물체가 만약에 여기로 왔다. 빙빙빙 돌다가. 그러면 접선 방향.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합니다. 물체가 여기로 왔다. 접선 방향. 이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방향은 항상 원운동할 때 접선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따라서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2번, 4번, 5번은 그래서 얘네들은 등속 운동인데요. 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등속 운동이라는 것은 빠르기도 바뀌지 않고 방향도 바뀌지 않는 경우, 바뀌지 않은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해. 얘는 빠르기는 안 바뀌지만 방향이 막 바뀌지. 그래서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등속의 속자가 속도입니다. 속도.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속력과 속도는 선생님이 차이점 설명했지?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된 개념이야. 그래서 이건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3번 찾아보시고 11번 봅시다. 등속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자, 등속 운동 그래프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등속 운동은 그래프를 우리가 세 개를 한번 재미삼아 공부를 해봤어. 가속도, 속력, 거리, 시간, 시간,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 속력, 거리에 이 순서대로 뭔가가 달라집니다. 자, 등속운동은 가속도가 없습니다. 빵이에요, 빵. 빵. 0이네요, 0. 속력은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속력이 일정하게. 속력이 뭔가 있겠지. V라는 속력이 있다고 치면 되게 일정하게.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일차함수처럼 변합니다. 됐죠? 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참고로, 등가속도 운동, 즉, 낙하 운동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또 얘도 그래프가 세 개를 그릴 수 있단 말이죠. 가속도, 속력, 거리, 시간에 따라서. 자, 이제는 가속도가 일정해. 0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일정해. 그럼 속도가 만하게 증가하고요. 거리는 몇 기, 이상수처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사실 이제 이거는 중학교 때 잘 안 다루니까 요 두 개는 외워야 되고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그래프 세 개를 외워야죠.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여기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될 거야.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하지. 무슨 가속도로? 이 G가 지구 중력 가속도를 뜻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9.8m/s 제곱으로 일정하겠지. 9.8이라는 특별한 값으로 일정.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거리 시간 그래프. 요게 2번이네요. 보기 2번. 답이고요. 속력 시간 그래프. 요게 4번이네요. 답은 2번, 4번이 11번의 답이겠죠. 자, 됐고. 나머지는 12, 13번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 사실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음, 음, 14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선생님 그림 그리는 동안에 빨리 읽어보세요. 자, 시간 잠깐 봅시다, 이제. 자,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이 B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안 변해. 그럼 이 B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B는 등속 운동을 해. 자, 근데 B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점점점점점점 증가해. 속력이 증가해. 속력이 증가해. 자이로카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보기 1번. 단위 시간 동안에 A의 이동 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이 단위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자,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고요. 과학에서. 단위라는 것은 무조건 1을 얘기한다 그랬다. 단위 시간 1초라는 뜻이야. 1초, 1초, 1초마다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펜이 어디 갔어? 이동 거리. 자, 등속 운동은 예를 들어서 0초부터 1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이동한 거야. 이렇게 1초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다음 만약에 이게 5초고 이게 6초야. 이렇게 1초 단위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또 체크해 보면 여기부터 여기만큼 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딱 봐도 그냥 여기랑 여기 같겠지. 단위 시간 동안에 이 1초가 어디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1초가 어디 있든 그 1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등속 운동을 할 때는 변함이 없어. 근데 등가속도는 다르지. 등가속도는 거리가 그래프가 이거거든. 자, 맨 앞에 0초에서 1초까지 이건 이차함수니까 여러분이 이차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1초 동안 이동했을 거야. 요만큼. 하지만 만약에 그 1초가 뒷부분에 있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초 간격이야. 그러면 여기가 1초고 여기가 1초니 여기부터 이만큼 이동해서 이만큼 이동했을 겁니다. 2차 함수니까 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1초의 간격이 훨씬 거리가 증가해. 그래서 보기 1번 단위 시간 동안에 A의 이동 거리는 A 등가속도 운동의 이동 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맞네요. 보기 1번 맞는 보기죠. 14번에 1번. 근데 이건 뭐야? 옳은 거 고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맞죠? 답이 1번이에요. 2번. B는 가만히 멈춰져 있다. 아니죠. 속도가 있잖아요. 멈추지 않죠.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3번. 5초 동안에 A의 평균 속력은 10m/s이다. 5초 동안에 A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
자, 5초일 때, 5초일 때의 A의 속력은 얼마야? 10입니다. 10m/s. 그죠? 5초일 때 10m/s고, 5초보다 4초, 3초, 2초, 1초일 때는 속력이 점점점 적어져. A는. 참고로, 4초일 때는 몇 m/s일까? 8m/s겠지. 3초일 때는 6m, 2초일 때는 4m일 때고, 1초일 때는 2m. 그래서 1초, 1초, 1초 증가할 동안 속력이 2, 4, 6, 8, 10으로 이렇게 두 개만큼 점점 증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증가할 때 평균 속력을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죠. 10은 최대 속력입니다. 5초 1대의 속력만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5초 동안에 A와 B의 이동 거리가 서로 같다. 5초 동안에 A와 B의 이동 거리가 생각해보면 같을 것 같습니까? 이동 거리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자, 속력 미터 퍼 세크야. 시간 단위 세크야.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어떻게 표현돼?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로 표현돼. 그러면 B의 이동 거리는 5초 동안에 이만큼이 이동 거리가 등장할 겁니다. 사각형. 하지만 A의 이동 거리는 A의 이동 거리는 이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니까 이것만으로 표시가 될 거야. 전혀 다르죠. 넓이가 반밖에 안 나오죠. 이동 거리가 반밖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 4번도 틀렸고. 5번.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면 선생님이 항상 이 문제에서 가속도를 뭐로 봐도 된다고? 힘으로 봐도 된다고. 힘이 같을 등자. 힘이 같은 운동이야. 가속도라는 것은 힘 운동이란 말이야. 힘이 같을 때만 이런 그래프가 나와. 힘이 다르면, 즉 힘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같은 일정하지가 않으면 이 속도가 자체가 변합니다. 따라서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점점 커지지 않아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는. 5번도 틀렸죠. 답이 1번이고요. 자, 14번 같은 거는 어려운 문제고 좋은 문제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8번 봅시다. 18번. 송현이는 또 뭐 읽다고 해서 나갔고요. 자, 빨리빨리 봅시다. 뭐 스케줄이 다들 또 막 그 다른 스케줄하고 또 다시 다 꼬였네요. 나린이도 그렇고. 된다고 하더니 또 안 된대요. 어쩔 수 없죠. 자, 18번. 진영이 다른 세 물체 ABC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에 작용하는 중력 A가 10kg, 5kg, 1kg. 자, 10kg, 5kg, 1kg.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중력의 크기. 먼저 얘네들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땅에. 쿵쿵쿵 동시에 떨어져. 자, 그런데 A, B, C에서 중력은 누가 제일 세? 질량이 큰 놈이 제일 세다고요. 얘가 중간이고요. 얘가 제일 작습니다. 자, 중력은 차이가 있어. 얘를 제일 세게 잡아당겨. 얘에 비해선 10배 세게 잡아당기고, 얘에 비해선 5배 세게, 아니, 2배 세게 잡아당기는 거야. 질량이 2배 차이니까. 자, 그래서 중력의 크기와 속력 변화를 보면요. 일단 중력의 크기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고, C. 둥 떨어졌을 때 결국 동시에 떨어진다는 뜻은 속력이 같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답이 1번. 조심하세요. 속력이 떨어지는 속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진 거야. 딱, 동시에.
수학 문제를 좀 43페이지 보려고 했는데요. 다 쉬운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바로 1 에너지로 넘어갑시다. 46페이지를 보자. 46페이지. 자, 2번 잠깐 볼게요. 문제 2번. 십 k g 짜리를 1뉴턴으로 5m 밀고 갔답니다. 자, 이때 물체의 한 일의 양을 구하라 그랬어. 자, 일은 어떻게 구해? W는 Fs,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럼 힘이 얼마야? 이동 2N의 힘으로 5m 이만큼 끌고 갔지? 그래서 2N을 5m 끌고 갔으니 W는 Fs 2 곱하기 5 해서 10줄의 일을 했을 겁니다. 답이죠? 그래서 일단 답이 2번이야.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내가 이 상자를 위로 5m 들어 올렸어. 이때 한 일을 생각하자. 이때 한 일을 얼마나 했나? 자, 이때 이렇게 일한 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일을 한 걸 구하라겠다. 그러면 내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거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공식이 W 첫 번째 W는 FS라는 거 W는 FS. 그럼 공식 구합시다. S는 그냥 쉽게 나와. 5m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돼. F가 문제야. 얼마만큼 힘으로 집어올렸을까? 10kg으로 집어올렸을까? 아니죠. 10kg은 무게가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질량이에요. 질량과 힘은 전혀 달라. 10kg이 뭐야? 질량이야. 질량 10kg짜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무슨 힘을 써야 돼? 지구가 10kg을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 당기는 힘을 이기는 힘을 끌어올려야지. 지구가 이 물체를 얼마큼 당기고 있는데? 10kg의 물체를 9.8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를 붙이는 건 힘만큼, 가속도만큼 잡아당기고 있을 거야. 그래서 질량을 무게로 먼저 바꿔야 됩니다. FS에서 이 F는 무게 곱하기 S. F를 무게로 먼저 바꿔야 돼. F가 무게야, F가. F는 무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질량을 무게로 바꿔야 돼. F가 무게니까. 무게가 뭔데? 어떠한 질량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야. 힘. 그게 힘이란 말이야, 힘. 그러니까 무게가 힘이야. 자, 그럼 질량 10kg짜리를 무게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 10 곱하기 9.8로 바꾸겠지. 9.8 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98N짜리 물체야, 이건. 98N짜리 물체. 곱하기 거리, 이동 거리 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계산해도 돼. 내가 위치 에너지로 생각을 해볼 거야. 요 물체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빵이야, 빵.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5m 올라갔으니 위치 에너지가 생겼겠지. 그럼 그 위치 에너지 생긴 만큼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줬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떤 얘기는. 그럼 위치 에너지 계산하자.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9.8 곱하기 m 곱하기 h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질량 10 곱하기 높이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이게 답이네. 똑같죠? 10 곱하기 9.8 곱하기 5 10 곱하기 9.8 곱하기 5 어떻게 계산하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끌어올리는 WNFS라고 계산을 해도 문제가 풀리고 잘 모르겠으면 위치 에너지로 계산해도 문제가 풀립니다. 똑같이 나와요. 위치 에너지의 증가만큼 내가 일을 해준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었는데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만큼 일한 겁니다. 자, 4번 문제가 그래서 똑같이 또 나오죠. 4번 문제 오른쪽에. 민수가 올리고 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올리냐면 질량이 2kg짜리 상자를 50cm까지 천천히 올린답니다. 자, 2kg짜리 상자를 50
5cm만큼 이렇게 올린대요. 그때 첫 번째, 상자를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 내가 들어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필요하냐고. 질량 곱하기 9.8 뉴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9.8. 그건 뭐야? 19.6 뉴턴만큼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한 일의 양. 이런 힘으로 50cm만큼을 이동했네. 그래서 W는 F가 19.6이었고, S가 50이 아닙니다. 0.5 아닙니까? 미터로 써야 되니까 0.5. 0.5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반으로 나누면 9.8이 나오겠죠. 9.8 줄. 이거 답니다, 줄.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4번 답은 3번. 자, 5번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5번 문제 좀 잠깐 볼게요. 그림은 물체를 5m, 높이 5m까지 천천히 들어올리는 모습이래.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49줄에 이르렀다면 물체의 질량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런 상자를 5m 들어 올렸습니다. 5m. 그리고 들어오는데 총 49줄에 일을 했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 WFS로 안 풀고 지금 이렇게 한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건 얘로 풀어볼게요. 얘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빵이에요, 빵. 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 49줄이야. 왜? 바닥에 붙어있던 애한테 내가 49줄에 일을 해서 끌어올렸잖아.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란 말이야. 내가 49줄 공급을 했으니까 내가 집어넣었으니까 49줄이 되었겠지, 위치 에너지. 또 위치 에너지를 49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어떻게 합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5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질량 구하는 거니까. 그게 49, 49. 자, 다시 49는 9.8 곱하기 m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 곱하면 얼마입니까? 5, 45. 얘가 4.9, 49 아닙니까? 그냥 49 곱하기 m. 따라서 m은 얼마? 1kg.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6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도 그렇고 6번 문제도 그렇고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7번 문제 보세요. 조합 문제네요. 요거를 보려고 했더니 7번 문제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7번. 교실 바닥에 높인 질량 10kg 상자를 5m, 5리터 힘으로 3m 끌고 하고 2m까지 들어 올렸다. 10kg을 5N의 힘으로 3m 끌고 가고 2m 끌어올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럴 때 총 한 일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먼저 요렇게 끌고 가는 동안에 일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W는 FS. 자, 첫 번째. W는 FS. 자, 힘 얼마? 5N씩 썼고요. 3m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15줄만큼은 이렇게 가는 동안 일을 했어. 다음 쭉 가고 나서 이제는 올라갈 겁니다. 자, 두 번째 W는 FS로도 계산해 봅시다. W는 FS로 계산할 거야. 자, 내가 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10kg의 힘을 쓴 게 아니라 10kg는 질량이고 10kg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10 곱하기 9.8만큼의 힘을 나도 써야 될 거야. 그래야지 끌어올렸지. 곱하기 S 2니까. 이렇게. 98 곱하기 2니까 196줄이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나는 1번 일과 2번 일을 같이 다 했으니 이걸 더해서 이거 얼마 나오냐? 211이냐? 맞니? 211 맞지? 211 줄의 일을
1번 더하기 2번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 답이 4번이군요. 나눠서 잘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끌어올릴 때 9.8 곱하는 거, 질량에 곱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이 위치 에너지는 이 기준면이 중요해. 기준면. 10번 문제 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m 물체가 누워 있는데 그림이 막 나와 있고 그 밑에 문제. 지면을 기준으로 한 중력의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베란다를 기준으로 한 중력의 위치 에너지. 기준면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면은 높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10번 문제. 2A 대 2B를 구하래. 근데 이 A는 어디냐면 지면이고요. 이 B는 베란다를 기준이래요. 자, 이 A는 몇 킬로그램짜리야? 이거 중력 나와 있지도 않지?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중력을 그냥 M이라고 표시하면 돼. 같은 물체일 테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A는 얼마큼이냐? 10m 위에 있지. 그래서 9.8 곱하기 M 곱하기 12, 이 A입니다. 대, 자, 입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베란다는 높이가 4m. 아, 베란다부터는 옥상까지 6m 떨어져 있네요. 베란다를 기준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베란다가 가장 마지막 면이야. 베란다부터 6m 위에 있는 거지. 그럼 요거 뭐라고 했고 9.8, 9.8 약분, M 약분, 10, 6, 2, 5, 10, 2, 3. 따라서 5대 3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갖게 되겠죠. 답이 5번. 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질량이 500g인 추를 높이 30cm에서 떨어뜨렸을 때 원통형 나무도막이 5cm 이동했다. 같은 추를 15cm에서 떨어뜨리며 원통형 나무도막이 이동하는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질량 500g짜리를 30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5cm 이동했대요. 자, 똑같은 실험을 할 건데 500 같은 물체를 이번에는 15cm에서 떨어뜨린대. 높이. 그럼 결국 이런 질량으로 이런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이 결과물로 얘가 나온 거잖아. 이 결과물로 5cm 이동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 똑같으니까 질량에 대한 변화 요소는 없고 높이에 대한 요소가 바뀌어있네. 30cm 높이에서 떨어뜨린 걸 반 높이에서 떨어뜨리니까 위치 에너지가 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요소로 이 처음의 요소보다 반으로 줄은 에너지로 꽝 때릴 거야. 반으로 얘 때문에 줄은 거야. 그럼 반으로 줄은 에너지가 때렸으니 이동한 거리가 반으로 줄었겠죠. 그래서 2.5cm 이동했겠죠. 답이 1번이네요. 자, 13번 봅시다. 13번. 그림은 질량 5kg인 구슬을 높이 2m까지 천천히 들어올린 후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구슬이 굴려 내려와 수평면이 나무 도막을 1m 밀어낸 후 정지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다음 단원인 위치 에너지까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생각을 하면 훨씬 쉽다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바로 풀어볼게요. 특히 만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시험범위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뭘 쉬어? 이거 뭐야? 48페이지까지만 풀고 쉴 거야. 48페이지 뭐 다 풀 것도 아니고 몇 문제 골라서 풀고 쉴 거야. 그리고 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역학적 에너지 몇 문제 풀고 끝낼 겁니다. 힘내세요. 누가, 시은이가 시작을 하는 거야? 윤서가 시작을 하는 거야? 뭐야? 승현이는 왜 또 물음표야? 뭐, 왜 또 하지? 뭐 이거냐? 물음표는? 8페이지까지만 합시다. 13번. 질량 5kg 구슬을 2m가 높이를 이렇게 올렸답니다.
많이 풀었죠? 왜요? 많이 풀었으니까 얘기 뭐야? 대충 합시다. 에이, 몇 킬로그램짜리야? 5kg짜리? 내가 이제 땅꽝에 떨어지고요. 나무 토막을 밀고, 나무 토막이 이렇게 1m 밀려가고 멈췄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수평면에서 높이 2m까지 구슬을 들어 올리는데 한 일, 처음에 이제 유관기가 있었네. 처음에 이 구슬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거를 2m까지 끌어올리는, 요걸 W1. 끌어올리는 걸 W1. 첫 번째 일이라고 했고, 다음, 높이 2m에서 구슬이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EP고요. 자, 여기 위치 에너지 갖고 있겠죠? 자, EP 위치 에너지가 있겠고, 나무 도막이 한 일을 W2. 나무 도막이 이거 조금 말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나무도막이 한 일인데요. 나무도막이 밀려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얘는 사실 아무 일도 안 했어. 나무도막을 얘가 민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나무도막이 한 일 W2가 아니라 나무도막의 한 일이라고 한번 바꿔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도막이 한 일이라고 쳐도 얘는 무슨 일을 했냐면 바닥을 끌고 지나가는 일을 했어.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바닥을 지나가면서 바닥에 대한 열 에너지, 마찰 에너지를 이기는 일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일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얘가 이렇게 가는 W2라는 일을 한 거야. 그럴 때 이거를 옳게 비교를 해보래요. 진짜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에너지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는 단어 6단원에서 뭘 배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든 보존이 되는 거야.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야. 여기는 이 운동 에너지는 빵인데요. 위치 에너지도 빵입니다. 근데 내가 끌어올리는 일을 한 거야,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내가 일을 투자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렸어. 결국 내가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그래서 내가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두 개 연소도 같을 겁니다.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 많이 있지, 운동 에너지 없지? 근데 떼글떼글 굴러와서 딱 여기는, 이제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 대신 운동 에너지만 있겠지. 여기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지. 그래서 요 시점에 운동 에너지가 되었어, 다. 그 운동 에너지만큼 얘를 밀었겠지. 그럼 그 운동 에너지만큼 밀었으니까 그 에너지가 얘로 갔겠지. 그래서 W2와 같겠지. 이렇게. 따라서 문제에서는 얘는 나와 있지 않으니 얘랑 얘가 서로 다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답이 1번이네요. 15번 보세요.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 몇 배냐 하는데 이거 사실 이거는 질량과 속도가 속력이 그냥 숫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 자, A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A의 질량은 4, 곱하기 속력이 4니까 4, 4, 16.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요. 2, 32 줄. 자, B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V의 제곱 4, 약간 1, 4, 4줄. 됐죠? 그래서 8배죠? 8배입니다. 답이 4번이에요. 자, 16번. 속력 V로 달리던 수레가 수평면에 놓인 나무 도막을 미는 일을 하는 모습이래요. 이러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러면 속력 V로 달리던 수레, 보기 기억번. 수레가 가진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다. 맞나요? 맞죠? 열심히 달리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은 수레에 감소한 에너지 양은 나무도막이 한 일의 양과 같다. 자, 수레가 나무도막을 콱 밀었습니다. 그러면 그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나무도막에 다 전해준 거야. 그리고 이제 얘는 수레는 섰지. 정지하면 이제 그 에너지가 없어진 거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다 어디 갔겠어? 나무도막한테 간 거야. 그럼 나무도막이 밀리면서 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 나무도막이 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니은 맞네. 나무도막은. 얘가 똑같죠?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다 전해줬을 거 아니야? 그 다 전해주는 에너지로 얘가 찌익 하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게 W2. 기번 수의 속력을 2배, 2V로 하면 나무도 막은 4S만큼 이동한다.
속력이 두 배가 되니까 에너지는 네 배가 되고, 에너지가 네 배가 되니까 하는 일의 양도 네 배가 될 거야. 따라서 4S만큼 밀려갔겠죠. 네 배만큼 밀려갔을 겁니다. 오케이, 남았네요. 답이 5번. 자, 17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인 수레에 5N의 힘을 주어 수평 방향으로 10m 이동을 했습니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세요. 기억번. 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이게 뭐 보기를 떠나서 내가 일을 가해가지고 걔가 속도가 생겼으면 일이 내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7번. 기억번 맞죠? 이 운동 에너지 전환됐습니다. 일단 니은 10m까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50줄이다. 정지에 있는 게 수평으로 10m 이동했대요. 자, 바퀴는 생략할게요. 4kg, 5N, 10m, 똑같이 4kg 변하지 않겠지, 질량은. 그리고 얘는 정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정지하고 있던 애가 내가 50N을 10m 밀었더니 가고 있어, 이제. 뭐가 생긴 거냐면 속도가 생긴 거야. 1번 상태, 에너지가 없었는데, 그 에너지 없는 데다가 5N으로 10m만큼 밀고 간 내가 얼만큼 일을 해준 거야? W는 FS, 50줄. 여기다가 내가 50줄만큼을 더 추가해 준 거야. 처음에 몇 줄이었지, 얘가? 0줄이었어, 0줄. 우리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50줄 추가했어. 그럼 얘는 몇 줄이 됐을까? 50줄이겠지, 50줄. 50줄의 에너지를 가진 상태의 상자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50줄의 에너지를 가진 상태. 두 개가 더해졌으니. 됐죠? 그럼 우리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속도도 계산할 수 있어. 속도 얼마가 붙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에너지를 얼마를 갖고 있다고요? 50줄을 갖고 있다고요. 50줄을 갖고 있다고요. 50줄. 50줄의 에너지가 다 무슨 에너지야?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일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는 없잖아. 같은 면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을 겁니다. 요거 약분하면 2고요. 분하면 25가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속도는 5m per 세크, 이 5m per 세크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야. 자, 1번, 니은번. 10m까지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50줄이다.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50줄입니다. 운동에너지가 0줄에서 50줄로 증가했어요. 이건 맞고요. 지금 10m 이동하는 순간에 속력은 25m, 아니죠? 5m per sec라고요. 25가 아니요. 답은 기억님. 자, 이런 문제 좋은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마지막 18번 봅시다. 그리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10kg인 수레에 일정한 F를 계속 작용하여 4m 이동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수레가 4m 이동한 순간의 속력이 2m였다면, 2m per sec였다면, 수레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잖아요. 자, 수평면 위에 정지하고 있었대. 정지. 근데 거기다가 내가 F만큼 힘을 줬대요. 그 몇 미터? 4m 끌고 갔대요. 4m. 끌고 가서 두 번째 상태. 2m per second. 똑같은 10kg이겠지? 같은 물체니까. 그때 F가 쉬워. 자, 그러면 요 놈은 지금 원래는 0줄 멈춰져 있었어. 0줄. 멈춰져 있는데 내가 F라는 힘으로 4m 밀고 간 2를 해준 거지, 얘한테. 그러니까 얘한테 2를 해줬으니까 요 놈은 0줄이었는데 거기다가 추가됐을 거야. 에너지가 추가됐을 거야. 내가 에너지 더 공급을 해줬으니까. 그럼 에너지 얼마큼 공급해줬습니까? FS만큼 공급해줬겠지. 내가 한 1만큼 공급해줬겠지. FS, 4, F 곱하기 4만큼, 이만큼 일을 공급해준 거야. 해주었더니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에너지를 갖고 있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움직이니까. 자,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제곱. 이만큼,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식을 간단하게 써보면 0줄 빼고요. 4F는 요거 약분하면 20 나오죠? 20.
따라서 F는 5뉴턴이네요. 내가 5뉴턴 힘으로 밀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자, 식을 간단하게 어떤 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한 과정에서 식만 방정식 하나만 풀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답이 1번이에요.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앞부분까지가, 여기까지가 동방하고 남동까지가 시험범위야. 잠시 쉬고요. 6시 20분에 역학적 에너지 부분 봅시다. 자, 그러면, 뭐야, 뭐야, 이지야, 이 새끼, 바로 나가버렸어. 금방 나가네, 이 이사가. 이 새끼. 승현아, 공부 열심히 하고, 시현이랑 윤서는 조금 이따 봅시다.